내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이는 것 같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유명하니까 그냥 사야지 해서 샀는데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왼쪽 쌍꺼풀 앞부분을 있죠. 하이라이터 갈 때 나는 윤곽은 이렇게 잡았는데 하이라이터는 그냥 잡았어. 그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용하는 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요철이 진짜 대박 부각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카테고리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에 피부 고민이나 메이크업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담아주셨던 댓글들을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Q&A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앞으로도 많이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고민들을 정리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을 담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 후에 피부 요철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20대 초반인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댓글을 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누구나 진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원인이 정말 많을 수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인을 약간 파악해보는 느낌으로 알려드리면, 일단 첫 번째, 나의 피부 결이나 피부 상태가 좀 퍼석퍼석한 편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살짝 스킨케어를 하고 나서 만져봤을 때 약간이라도 좀 서걱하거나 퍼석한 느낌이 있으면 스킨케어를 그때는 조금 더 탄탄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원인을 파악해보면, 나는 베이스는 다 쓰는 사람이다 할 경우에는 피부에 요철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요철이 좀 많은 편인데 거기다 메이크업 베이스도 쓰고 컬러 코렉터도 쓰고 컨실러도 쓰고 그리고 베이스도 쓰고 다 쓴다.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컬러 베이스들 있죠. 약간 마무리감이 좀 건조한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베이스의 단계나 종류를 잘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의 피부 타입에, 나의 피부 컬러에 맞게 사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스킬에 따라서 이제 약간의 요철이 더 부각이 되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양을 너무 많이 하거나 브러쉬 도구를 사용할 때 조금 잘못 사용하거나 요철이 부각될 수 있어요. 원래 브러쉬를 사용을 할 때도 사용하는 양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요철이 진짜 대박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도구나 메이크업 양에 따라서도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매트한 피부 표현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매트한 피부 표현이 오히려 더 고르게 보일 수는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요철이 있는 피부는 되게 울퉁불퉁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 위에다가 너무 매트하고 양이 많게 베이스가 얹어지면 그 부분이 떠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요철이 부각되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적당히 너무 매트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유분이 많이 나는 부분에만 살짝 파우더리하게 잡아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라인 그릴 때 붓펜으로 그리는데 양쪽 눈이 맨날 달라져요. 이거는 제가 점 2개로 양쪽을 맞춰주는 그 영상을 얼마 전에, 좀 됐나? 몇 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상단에 링크를 제가 달아드릴게요. 그거 영상 한 번만 참고해 주세요. 그냥 한쪽씩 그릴 때보다요, 점 2개를 이용해서 이어주면은 양쪽 대칭을 조금 더 맞춰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 2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T존 유분감이 너무 심한데 코 부분 유분 오랫동안 올라오지 않게 하는 방법 어디 없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4단계 그리고 파우더 기름 그 종이를 이용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근데 이제 약간 지성이거나 복합성인데 유분이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대답인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프라이머를 소량 이용해서, 완두콩 정도 소량 이용해서 내 얼굴에서 유분감이 가장 많은 부분 위주로, 지금 이 질문에는 코가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코 부분 위주로 먼저 발라주세요. 그리고 베이스를 바를 때 베이스도 약간 세미 매트나 매트한 제품을 이용을 해주기. 혹은 여기는 너무 건조한데 여기는 유분감이 아주 미친 듯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베이스를 2가지 종류로 사용을 해주세요. 조금 글로우한 거를 전체적으로 깔아주는데 여기 위주로 좀 더 깔아주시면
깔아주시고요. 약간 세미 매트나 매트한 거를 여기 T존 부분 위주에 깔아주시면 여기는 너무 건조하지 않은 선에서 베이스를 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단계는 이 유분감이 많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파우더를 처리를 해주시는 건데, 파우더를 바를 때는 그냥 너무 많은 양을 발라주지 마시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를 때 이렇게 펴서 바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 중앙 있는 부분은 잘못하면 파운데이션이 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눌러주면서 톡톡톡 얹어주시고 마지막에 살짝 쓸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4단계는 픽서를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는 거예요. 수정 화장할 때 요즘에는 파우더가 되어 있는 기름 종이가 있어요. 그 기름 종이를 약간 번들거릴 때마다 살짝 잡아주고 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얼굴이 길어 보이는데 좀 짧아지고 싶어요 하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는데, 보통 내 얼굴이 약간 길어 보이는 것 같아 하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마나 코나 턱,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부위가 살짝 길어 보이는 쉐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나의 얼굴에서 이마인지 콘지 턱인지 어떤 부분이 내가 생각했을 때 길어 보이는 것 같아 하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코가 약간 길어 보이는 것 같아 하시면 윤곽을 잡을 때도요, 전체적으로 길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코가 더 길어 보일 수 있거든요. 코 길이에서 중앙까지는 끊어요. 이렇게 해서 쭉 잊지 마시고 중간에 가다가 끊어서 콧망울만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이라이터 갈 때 나는 윤곽은 이렇게 잡았는데 하이라이터는 팍 그냥 잡았어. 그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이라이터는 여기 미간 있는 부분 있죠. 미간 있는 부분에 살짝 잡아주시고, 그리고 코끝에 살짝 잡아주는데, 코끝을 잡을 때도 여기 완전 코끝을 잡으면 코가 길어 보여요. 약간 윗부분에 하이라이터를 잡아주셔야 코가 살짝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약간 거울을 봤을 때 턱이 조금 길어 보이는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요, 턱을 잡을 때 사실 여기 턱이 여기 앞에까지 쉐딩을 칠하기에는 너무 여기가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턱은 내가 딱 정면을 봤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가 약간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그러면 이게 봤을 때 아래를 하는 것 같지만 올라가면요, 이런 식으로 턱선을 잡아서 이 라인이 살짝 더 짧아 보이게끔 잡히는 거거든요. 물론 브러쉬는 조금 큰 걸로 사용을 해주세요. 위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잡아주되 이렇게 턱선 라인까지는 잡아주셔야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하이라이터를 할 때에도 턱을 할 때 여기 아래를 잡아주면 턱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착시 효과로 여기 앞턱을 살짝 잡아주면 여기는 그림자가 있고 이 부분 앞쪽에 빛이 들어가니까 턱이 조금 더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갈게요. 음영 섀도우 한두 개로 간단한 눈 화장을 끝내고 싶은데 맥 소바를 테스트해봤는데 저한테 너무 노란기가 있더라고요. 유명하다는 음영 섀도우를 써도 이렇게 노란기가 돌 때 저는 무슨 제품을 사용해야 되죠? 하고 메일을 주셨는데요. 이게 맥 소바가 음영 섀도우로 유명한 건 사실이지만 유명해서 샀는데 내 눈엔 너무 안 어울려. 이런 분들 중에는 몇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눈 두덩이가 조금 어두우신 분들이나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노란 분들은 맥소바가 안 어울립니다. 여기 약간 이마가 이렇게 튀어나오신 분들 있죠. 이마가 볼록하게 튀어나오면 상대적으로 여기 눈 안에가 조금 들어가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잿빛이 들어간 거나 이렇게 소바처럼 노란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눈 주변이 더 어두워 보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사실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유명하니까 그냥 사야지 해서 샀는데 안 어울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브라운에도 굉장히 다양한 브라운이 있거든요. 살짝 그래도 약간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제가 몇 가지를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싱글 섀도우로 3가지 음영을 나타낼 때 먼저 첫 번째는 삐아의 캐시미어 싱글 섀도우인데요. 07번 진저 블랑 컬러를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시고, 두 번째, 에뛰드 하우스의 해변에선 코코넛으로 중간색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뛰드 하우스의 Look at my eyes 200년 된 초코 가게, 이거를 포인트 컬러로 사용을 해주시면 너무 노란기가 돌지 않게 음영 컬러를 만들 수 있고요. 팔레트 중에는 웨이크메이크의 포켓 스타일러 01번 모던 매트, 이 색상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음영 섀도우 하는 방법, 그 영상 속에서 사용한 팔레트거든요. 약간 붉은 브라운이지만 충분히 봤을 때 음영감이 있는 브라운으로 연결이 되니까 한번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섀도우 블렌딩 방법이 궁금해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영상에 올렸어요. 여기 상단에 링크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눌러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형별로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펄 섀도우도 여러 가지 펄 섀도우가 있어요. 약간 쉬머한 펄 섀도우, 바탕색이 깔리는 펄 섀도우, 그냥 펄만 있는 펄 섀도우. 쉬머한 제품들은 손이나 브러쉬 다 상관이 없고요. 바탕색이 깔리는 펄 섀도우는 브러쉬로 발라주시는 게 조금 더 예쁩니다. 그냥 펄만 있는 펄 섀도우는 브러쉬보다는 손으로 발라주시는 게 더 예뻐요. 브러쉬로 하다 보면 후두둑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점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분은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진짜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솔루션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 메일로 사진 보내주시면서 고민을 적어주시면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진을 띄워드릴 건데요. 약간 심한 짝눈, 그리고 부어 보이는 눈두덩이, 생각했을 때 앞뒤가 약간 막혀서 시원해 보이지 않은 눈매인 것 같아요 하고 고민을 적어주셨는데요. 눈썹은 아치가 좀 더 어울릴까요? 일자 눈썹이 좀 더 어울릴까요? 하고 달아주셨어요. 먼저 눈썹부터 가볼게요. 눈썹은 일자보다는 살짝 소프트한 아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눈썹 근육을 좀 쓰는 눈이에요. 화면상 오른쪽 눈썹이 좀 더 올라가 있어요. 제가 체킹을 해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좀 더 올라가 있죠. 항상 눈썹을 그릴 때는 오른쪽 눈썹부터 그려주세요. 그리고 왼쪽 눈썹을 나중에 그려주셔야 대칭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듬을 때도 이 오른쪽 눈썹의 윗부분,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주세요. 그래야지 오른쪽에 높은 부분이 조금 더 내려가면서 양쪽 대칭이 맞게 되거든요. 왼쪽은 너무 많이 깎지 마시고 살짝 잔털만 정리하는 선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울 때는요, 지금 자세히 잘 보시면 이쪽 부분이 지금 진한 편이거든요.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셔야 돼요. 채울 때는 무조건 뒷부분부터 먼저 채워주고 앞쪽으로 연결해주면서 채워주기. 가운데 부분은 너무 많이 채우지 않기. 그리고 쌍꺼풀을 한번 볼 건데요. 양쪽이 약간 달라요. 그쵸? 오른쪽 쌍꺼풀이 앞쪽은 되게 속쌍꺼풀처럼 잡히면서 뒤쪽은 넓어지고요. 왼쪽 쌍꺼풀은 전체적으로 약간 두께감이 있게 가는 쌍꺼풀이에요. 이럴 때는 왼쪽 쌍꺼풀 앞부분을 있죠? 앞부분 점막 부분부터 조금 더 살짝 올라오게 잡아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약간 칠해져 있는 그 부분만큼만 펜슬 라이너, 근데 블랙보다는 브라운, 짙은 브라운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살짝 채워주시는 게 양쪽 앞머리를 좀 맞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이 막혀 있는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막지 마세요. 이 부분은 막지 마시고 아이라인이나 섀도우로도 그 부분은 칠하지 말아주세요. 그 밑에 부분, 언더라인에 그 속눈썹이 약간 나 있는 부분이랑 그 위에 쌍꺼풀이 만나는 부분을 칠해주셔야 조금 더 트여 보이면서 음영감이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진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결이 될 수 있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일로 많이 참여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질문은 피부가 정말 잘 탔는데 정말 효과 있는 화이트닝 방법 있나요? 사실 이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진짜 잘 타는 피부예요. 지금도 제 얼굴 색보다 이 팔이랑 손이 더 탔거든요. 근데 아직 찾지 못했어요. 혹시 만약에 찾으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도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셨던 고민을 토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메일을 남겨주시고, 다음 컨텐츠 주제는 눈 또는 눈썹으로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 메이크업 고민이나 혹은 눈썹 메이크업 할 때 고민이신 분들 마구마구, 특히 사진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 거고요.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문의나 요청은 언제든지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